네, 한 주일 동안 또 잘 지내셨습니까? 벌써 네 번째 강의를 또 오늘 하게 되었습니다. 특별히 백투 에덴 프로그램에서는 여러 가지 질병의 원인을 제거하면서 그 질병을 힐링하는 프로그램을 하고 있는데 그 중에서 대표적으로 우리 몸속에 에너지들이 사용되면서 여러 가지 찌꺼기들이 축적이 되면서 장기들이 제 기능이 에, 떨어지면서 수많은 질병들이 생기는데 그 쓰레기들을 자동으로 청소해주는 오토파지 메커니즘이 의학적으로 증명이 되면서 2016년도에 일본의 요시노리 교수가 노벨 생리의학상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백투 에덴에서는 그 오토파지 원리를 이 힐링 프로그램에서 구체적으로 적응하면서 몸속의 염증과 쓰레기와 또 잘못된 암세포 단백질 같은 것을 뜯어서 에너지로 사용하든 또 새로운 세포로 재료로 사용을 하든 이렇게 하면서 치료에 도움을 많이 보고 있고요. 또 만병의 근원은 독소 때문에 생기기 때문에 그 독소를 또 어떻게 하면은 우리 몸에서 깨끗이 제거해 주는지 1947년도에 이미 의학계의 메커니즘이 발표된 그 디톡스 메커니즘을 이 식이요법에서 적용하면서 또 치료들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특별히 뭘 먹어야 좋으냐 하는 문제가 있는데 그 중에서 지금까지 에, 뭔가 질병 치료를 위해서 한 가지 빈고리가 있는 것 같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드디어 지난 10년 동안 의학계에서 그 빈 고리를 찾게 되었습니다. 정말 의학은 많이 발달했고 수많은 치료법들이 지금 사용이 되고 있는데 왜 불치병, 난치병은 갈수록 더 많아질까? 그것이 모든 의료인들에게 숙제였습니다. 그런데 지난 10년 동안 새롭게 관심을 가지면서 이쪽 분야의 문제로 불치병, 난치병들이 아직도 이렇게 많이 남아있는 것은 아닐까 그런 생각들을 지금 하게 됐습니다. 지금까지 현대의학은 내 몸의 최소 단위인 세포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연구를 했습니다. 그 속에 어떤 유전자가 들어있고 그 속에 미토콘드리아는 무슨 일을 하고 그것이 잘못됐을 때 어떤 질병들이 찾아오는지 뭐 굉장한 의학이 발전을 했지만 왜 갈수록 불치병이 많아질까? 알고 보니 우리 몸속에는 내 세포 말고 또 다른 생명체들이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뭐 예전에도 알았지만 이 코로나 바이러스를 검사하는 PDR 증폭 검사 방법으로 그러면은 우리 몸속에 사는 박테리아나 여러 가지 미생물들을 그 유전자 증폭 검사를 통해서 한번 검사를 해보자. 그 검사 기법이 이 학계에 들어온 지가 대략 10년 정도 됐습니다. 그러면서 밝혀진 것은 내 몸에 있는 세포보다도 내 몸속에 살고 있는 미생물들이 훨씬 더 많이 살고 있다는 겁니다. 그 방법, 이 계산하는 방법에 따라서 다르지만은 옛날에는 사람 몸속에 있는 세포는 10조 개, 이 속에 살고 있는 미생물은 100조 마리, 거의 10배 이상 더 많은 생명체가 살고 있다 그랬는데 비교적 과학적인 방법으로 최근에 계산한 내용으로는 평균 사람의 몸속에는 30조 개의 세포가 들어있고 그리고 미생물들이 38조 마리가 살고 있다. 뭐 숫자의 차이가 있지만 큰 흐름에는 변동이 없습니다. 즉, 내 몸의 건강 상태에 영향을 주는 세포보다
또 다른 미생물들이 더 많이 살고 있기 때문에 미생물들의 유전자나 미생물들의 상태에 따라서 거의 모든 질병들이 찾아오는데 세포만 연구했기 때문에 빈 부분이 있었다. 그래서 최근에 모든 의학적인 분야에서는 장내 미생물에 대해서 연구들을 집중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는 여러 최근의 의학 연구 결과들을 총체적으로 모아서 장내 미생물들 중에서 크게는 얘들이 우리가 먹은 음식을 우적우적 먹고 무언가를 대사산물로 내놓는데 그 대사산물이 우리 몸에 이로운 것이면 유익균이라고 분류를 하고 내 몸에 해로운 것을 내놓으면은 유해균이라고 분류를 하는데 치열하게 우리 몸속에서 유익균과 유해균이 싸우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 싸움 속에서 유해균이 유익균보다도 너무 강해지고 균형이 깨지면은 여러 가지 결과적으로 질병들이 찾아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근본적으로 질병을 치료하기 위해서는 장내 미생물의 불균형을 회복하면은 치료가 된다는 치료 방법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의학적인 연구 결과들을 모아서 장내 미생물의 불균형을 회복하는 7가지 방법을 오늘 좀 살펴보겠는데 놀라운 사실은 130년 전에 성경과 영감의 글에서 우리가 무엇을 먹고 무엇을 하면은 건강한지 가르쳐 주신 그 모든 치료 방법하고 최근 10년 사이에 새롭게 발견했다라고 발표되는 장내 미생물 불균형 회복 방법과 한 가지도 틀림이 없이 100% 일치된다는 사실을 확인을 하면서 우리가 정말 이 영감의 글을 가지고 있다고 하는 것이 얼마나 큰 축복인가 하고 감사를 드리게 됐습니다. 네이처지에 발표된 내용을 잠깐 살펴보면요. 우리 몸에 게놈, 유전자가 잘못됐을 때 모든 질병이 치료된다라고 알고 있는데 그 게놈이 약 2만 2천여 개 정도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몸속에 살고 있는 미생물들도 유전자가 있고 그 유전자가 잘못됐을 때에 우리 몸에 영향을 미치면서 모든 질병들이 또 찾아올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미생물들은 유전자가 200만 개 정도가 됩니다. 그래서 우리 몸속에 있는 사람 유전자보다도 이 속에 살고 있는 미생물들의 유전자가 거의 100배 이상이나 된다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숫자가 많은 것보다도 심각한 것은 사람들의 유전자는 남자든 여자든 흑인이든 백인이든 다 눈 2개 갖고 있고 또 손 2개 가지고 있는 것처럼 99.97%가 똑같습니다. 그러나 미생물들이 가지고 있는 유전자는 서로 80% 내지 90%가 다릅니다. 그래서 사람 유전자를 연구하면서 질병 치료 방법을 찾을 때는 어떤 사람에게 효과가 있다. 그러면 그 방법이 99.97%의 사람들에게도 똑같이 적용될 수가 있다고 하는 것인데 미생물은 만만치가 않습니다. 서로가 달라요. 똑같은 코로나 바이러스를 할지라도 그 유전자 조금만 변이가 돼도 그 백신이 워킹이 되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미생물들에 대해서 연구가 집중적으로 요즘에 진행이 되고 있는데 인간들이 가지고 있는 모든 질병의 90%는 장내 미생물에 관계되어서 발생하는 한다라고 지금 현재 결론들을 내리고 있습니다. 더군다나 우리 몸에서 질병과 싸우도록 만들어진 면역세포가 중요한데 면역세포의 70%가 장에 살고 있고 우리 몸속에 살고 있는 대부분의 미생물은 그 장에 또 살고 있어서 사는 동네가 같습니다.
그래서 내 몸속에 유해균이 너무 많아지도록 살아갔고 그 유해균이 독소를 많이 만들어내게 될 때에 그 옆방에 살고 있는 면역세포들에게 직접적으로 영향을 주면서 면역력이 약해지고 피곤해지고 지쳐서 분별력을 잃어버리고 자기 몸을 구별하지 못하고 공격하는 것을 자가 면역질환이라 부르고, 또 분명히 암세포인데 그것을 또 공격해서 죽이지 못하는 연약한 면역세포를 가지고 있을 때에 결국은 암 환자가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장내 미생물 세계를 건강하게 회복시키는 것이 우리의 모든 건강을 최고의 상태로 만들어주는 지름길이 될 수 있다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특별히 지금까지는 무엇을 먹는다, 그러면은 그것이 어떤 질병을 만들어낸다, 이렇게 중간고리를 생략하고 설명을 하기 때문에 과학적으로 연구하는 사람들에게는 식이요법을 계속 좀 뭔가 부족하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장내 미생물들이 중간고리로 얘들이 우리가 먹은 음식을 분해해서 어떤 것을 만들어내고 그것이 어떤 장기를 치면서 이렇게 이 메커니즘에 의해서 질병이 치료될 수 있고 또 이 생성이 될 수 있다라고 하는, 이제 거의 모든 질병의 완벽한 메커니즘을 우리가 파악할 수 있기 때문에 불치병, 남치병을 치료하는데 장내 미생물이 굉장한 공헌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발표된 내용들을 요약을 해보면 장내 미생물들 중에서 유익균보다도 유해균이 너무 강하게 자리 잡고 있어서 무엇을 먹든지 이 미생물들이 독소를 만들어내면서 그 독소가 여기저기 흘러다니면서 어디에 많이 축적돼 있느냐에 따라서 수많은 질병이 생긴다. 그 중에서도 자가면역 질환은 면역세포가 장내 미생물과 같은 동네에 주로 살고 있기 때문에 뭐 직접적으로 설명이 됩니다. 그래서 요즘에 장내 미생물 그러면은 면역력하고 거의 동일한 선상에서 연구들을 합니다. 아토피, 천식, 알러지, 갑상선 기능 저하증, 이런 것들이 좀처럼 세포만 연구해서는 치료가 안 되는데 장내 미생물을 바꿔줄 때에 정말 거짓말처럼 쉽게 회복이 되는 것을 우리가 많이 보고 있습니다. 또 장내 미생물이 만들어낸 독소를 바로 문맥을 통해서 몸속에 들어오고 제일 먼저 만나는 장기가 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간에 그 독소들이 쌓이고 염증들이 축적이 되면서 술을 안 먹었는데도 지방간이 생기는 문제, 간염, 간경화증, 간암, 이런 질병들도 결국은 장내 미생물과 밀접하게 연관이 되어 있다 그래서 장, 간, 연결, 축 이론을 지금 주장하는 학자들이 많이 있습니다. 또 뭐 장에 미생물들이 유해균이 너무 많고 거기서 독소를 많이 만들어낸다. 1차적으로 장에 염증이 생길 거예요. 또 이것이 입맛까지도 주관한다라고 알려져 있고 과민성 대장 증후군, 크론병, 궤양성 대장염, 대장암, 이런 것들은 장내 미생물과 아주 직접적으로 연결되어 있는 질병들로 지금 분류가 되고 있습니다. 또 장에서 유해균이 만들어낸 독소가 직접적으로 미주신경을 타고 뇌세포로 올라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장, 뇌, 연결, 축 이론이 이제 정설로 받아들여지고 있고 그 독소들이 대뇌 피질에 쌓일 때에 알츠하이머가 올 수 있고 또 그 중에서도 흑색질에 쌓여서 도파민을 제대로 만들어내지 못할 때에 파킨슨, 세로토닌을 만들어낸 솔기액 부분을 기능을 떨어뜨릴 때의 우울증, 또 특별한 미생물이 뇌의 특별한 부분에 축적이 되면서 그 부분이 작동하지 못할 때에 자폐 스펙트럼이 또 생길 수 있다. 심지어 성격까지도 얘들이 굉장히 많이 주관한다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또 결국은 면역세포가 힘이 없으면서 하루에 젊은 청년도 5,000개씩 암세포가 생긴다고 그러는데 그것을 바로바로 잡아먹지 못하기 때문에 결국은 암이 전신에 퍼지면서 나오는 암 질환들, 그리고 또 이제 심장 쪽에도
혈관으로 흡수된 그 염증과 독소들이 심장으로 들어가면서 동맥경화증, 고혈압, 심근경색, 뇌졸중 이런 질병들을 만들어내는 것으로 주장이 되고 있습니다. 또 결국은 뚱보균도 있고 날씬이균도 있다 얘기하면서 먹은 음식이 에너지로 잘 대사가 돼야 되는데 그 대사 중간 과정에 이 사람 세포보다 더 많은 미생물들이 자리 잡고 있기 때문에 얘들이 누가 많이 들어있냐에 따라서 대사가 제대로 되지 않고 먹은 음식이 에너지로 대사가 되는 것이 아니고 지방으로 합성이 되면서 결국은 비만으로 진행되고 그로 인해서 수많은 질병들이 찾아올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그러면은 내 몸속에 도대체 어떤 미생물들이 살고 있는지 한 번 정도는 좀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 백투 에덴에서는 한국의과학연구원과 MOU를 맺어서 오는 환자들에게 장내 미생물을 유전자 증폭 검사를 통해서 검사를 합니다. 지금까지 한국인들 건강한 사람들 대상으로 한국의과학연구원에서 검사한 통계를 보면 건강한 사람들의 경우는 비피도박테리움이라고 하는 유익균이 한 15% 정도 차지하고 있고 락토바실러스라고 하는 균이 한 11% 정도를 차지하고 있고 그리고 중간에서 눈치를 보는 중간균이 한 61%, 박테로이데스라고 하는 균이 한 61%, 그리고 대표적으로 클로스트리디움이라고 하는 유해균이 한 13% 정도를 차지하고 있으면 서로 균형을 이루면서 몸이 건강하게 유지된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백투에덴에 찾아오시는 분들은 몸이 뭔가 문제가 있어서 오시는 분들이 대부분이기 때문에 이렇게 그림처럼 균형이 잘 잡힌 사람들을 거의 찾아보기가 어렵습니다. 자, 여기 예를 들어서 우리가 많은 사람들을 조사했고 또 연세대 건강증진연구소와 함께 이걸 가지고 논문까지 좀 써서 발표를 하고 있는데 그 중에 시간이 없으니까 두세 분만 좀 보면은요. 곽영천 씨가 2023년 4월 21일 날 와서 변을 또 채취했고 그 속에 있는 유전자 검사를 해보니까 지금 얘기한 클로스트리디움 유해균이 30%를 차지하고 있었고 유익균 두 개 합해서 한 25%, 26%가 있어야 되는데 그게 3%밖에 되질 않아요. 자, 그런데 한 달 동안 백투에덴에서 오늘 강의하는 유익균을 강하게 해주고 유해균을 눌러주는 여러 가지 7가지를 실천하고 나서 두 번째 검사를 해보니까 여기 유해균은 30%에서 21%로 감소가 되고 유익균은 3%에서 11%로 증가가 됩니다. 또 드라마틱하게 변화되는 사람들도 많이 있는데 장희숙 씨 같은 경우는 유해균이 28%, 유익균 두 종류 합해서 9%. 그런데 한 달 뒤에는 유해균이 28%에서 1%로 줄어들고 유익균은 9%에서 37%로 증가가 됩니다. 물론 예전에는 이런 사실을 살펴보지 않고 한 달 했더니 뭐가 좋아졌다 이렇게 얘기하기 때문에 아무리 간증을 많이 하는 사람이 나타나도 의료진들은 그걸 받아들이기가 어려웠습니다. 여기 정경화 씨도 유해균이 33%, 유익균 두 개 합해서 1%였는데 한 달 뒤에는 유해균이 21%로 줄고 유익균이 18%로 증가가 됩니다. 두 개 합해서. 자, 그래서 어떻게 하면은 이 유익균, 유해균의 균형을 회복시킬 수 있고 그 결과 어떤 메커니즘에 의해서 이 질병들이 치료되는지에 대해서 수많은 논문들이 지난 10년 동안 발표가 됐는데 그 연구 결과들을 하나씩 모아서 과연 유익균과 유해균의 불균형을 회복할 수 있는 7가지 방법이 무엇인지 지금까지 이 중간 고리를 몰랐기 때문에 뭘 먹었더니 무슨 질병이 치료됐다. 메커니즘이 설명이 안 되기 때문에 우리가 그간의 많은 환자들을 치료했지만 의료 전문가들에게 설득적으로 이렇게 하면은 왜 치료가 되는지 설명하기가 어려웠는데
이제 지난 10년 동안 장내 미생물계가 엄청나게 연구 결과들이 발표가 되면서 무엇을 먹었고 무엇을 했을 때 장내 미생물들에게 짧은 시간 동안 어떤 엄청난 변화를 가져오는지, 그 결과 그 장내 미생물들 중에서도 유해균이 만들어내는 것이 줄어들고 유익균이 만들어낸 대사산물들이 증가됐을 때에 그것이 어떤 장기에 어떤 영향을 주면서 치료가 되는지를 명쾌하게 설명할 수 있는 시절이 됐습니다. 자, 7가지를 지금부터 요약을 해보면요. 첫 번째, 유해균이 많아지고 유익균이 줄어들기를 원하지 않으면 항생제를 멀리 하라는 것입니다. 대략 알고는 있었는데 여기 2018년도에 Trends in Microbiology라고 하는 저널에 고려 의과대학의 김인함 교수님이 발표한 논문을 보면은 항생제를 먹으면 지금까지 수많은 감염성 질병을 치료하는 기가 막힌 치료제로 알고 있었지만은 항생제의 두 얼굴에 대한 논문들이 요즘 많이 나옵니다. 항생제를 먹으면 미생물을 죽이는 약이기 때문에 유익균, 유해균이 다 죽어요. 그러나 다 죽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 가지 경제적으로 어려우면은 긴축 재정을 또 펼치듯이 이 미생물들도 이런 항생제들의 공격이 밀려올 때에 긴축 반응을 한다는 것입니다. 뭔가 막 분열하고 숫자를 늘리려고 하는 쪽이 아니라 어떻게 해서든지 몇 마리라도 살아남는 방법을 택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거의 다 죽지만 그중에 긴축 반응을 통해서 몇 마리가 살아나는데 유전자를 조금 바꾸면서 살아남는 거예요. 그러나 순전한 이 유익균보다는 유해균 중에서 이렇게 유전자를 조금 변하게 해서 살아남은 내성균이 더 많아지게 되어 있고, 항생제를 먹을 때마다 유익균은 점점점 줄어들고 그 미생물의 종류도 단순하게 줄어들고, 그리고 아주 질긴 악질 유해균 중에서도 내성 유해균이 많아지면서 결국은 여러 가지 질병들이 생기기 때문에 가능하면 항생제를 멀리 하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항생제를 투여하면 유해균, 유익균이 사멸합니다. 그 중에서 유해균은 긴축 반응을 진행을 하면서 몇 마리가 내성균으로 살아남고 나중에는 유해균 중에서 내성균이 우리 몸을 거의 지배하게 되면서 그들이 만들어내는 독소로 여러 가지 질병들이 찾아올 수 있다고 얘기를 합니다. 여기도 Journal of Clinical Investigation, 이 저널 2014년도 논문도 보면은요, 항생제를 투여하면은 유익균이 죽고 유해균의 내성균이 이제 살아남는데 결과적으로 여러 종류의 균이 있을 때 건강한 것으로 밝혀지고 있는데 그 유익균, 유해균이 그냥 몇 종류로 딱 줄어들고 다양성이 감소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때 만들어진 내성균이 수평 이동을 하면서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도 엄청난 파장을 일으키게 되어 있다라는 것인데 이 논문에 나오는 그림 한 장을 좀 살펴보면요. 그래서 나는 항생제 안 먹어. 그래도 안전한 세상이 아닙니다. 지금 미국에서 생산되는 항생제 중에서 80%는 가축들에게 투여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그 가축 속에 있는 유익균, 유해균이 죽을 것이고 그 중에 긴축 반응을 통해서 내성 유해균이 살아남을 겁니다. 그 가축을 닭이나 소나 돼지를 잡아서 사람이 지금 먹고 있는데 그 과정을 통해서 가축에서 만들어진 그 내성균이 우리 몸속에 들어올 수 있다는 거예요. 이건 유전자 문제이기 때문에 삶아서 먹는다고 해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생걸로 먹으면 생균이 들어오겠지만은 이 수평 이동이라고 하는 개념을 통해서 첫 번째, 컨주게이션. 한 마리라도 항생제를 통해서 가축에 만들어진 내성균이 내 몸속에 들어오면 우리 몸속에 있는 유익균과 컨주게이션,
접합을 한다는 거예요. 뽀뽀를 하면서 만들어진 내성균 유전자를 내 몸에 정상적인 균에게 집어넣어주면은 그대로 내성균이 수평 이동을 하면서 번져간다는 겁니다. 또 두 번째, 그 내성균에게 박테리오파지가 모기가 사람 피 빨아먹듯이 그 박테리아를 빨아먹는데 그 과정에서 내성 유전자가 박테리오파지 속에 들어가고 그리고는 또 날아가서 건강한 유익균을 딱 박테리오파지가 빨아먹는 과정에서 그 내성 유전자가 또 수평 이동을 하는 방법도 발견이 됐고 그리고 아무리 분쇄했어도 내성 유전자의 조각이 몸속에 떠다닌다는 겁니다. 그러면은 그 유전자의 일부가 건강한 미생물 속에 들어가서 건강한 미생물의 유전자 일부분에 딱 자리 잡으면서 내성균이 될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항생제가 이제는 여러 가지 정말 약으로도 치료가 되지 아니하는 질병들을 만들어내는 것을 장내 미생물과 함께 확인을 하면서 가능하면 멀리 하라고 많은 전문가들의 연구 결과들이 발표가 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육식을 멀리 하라고 발표를 합니다. 그것 마이크로로스 이 저널 2017년도에 발표된 논문을 보면요. 동물성 식품을 주로 섭취하는 사람들은 그 속에 지방이 많이 들어있는데 연구 결과는 유해균은 그 동물성 식품 속에 들어있는 지방을 주로 먹기를 좋아하는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그래서 유해균이 얼싸 좋다 우적우적 먹으면서 술을 증식시킵니다. 장내 미생물에 불균형이 찾아온다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 먹은 음식이 피가 되고 살이 되는 이게 에너지가 되는 쪽으로 대사가 잘 되지 못하고 결국은 그것이 대사 질환을 유발하게 되는데 반대로 채식 위주의 식사를 하는 사람들은 채식 속에 함유된 섬유질을 유익균이 좋아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채식으로 식사를 바꾼 지 만 48시간 내에 검사를 해보면은 장내 미생물이 벌써 변화되어 가고 있다는 것이 확인됐다라고 하는 연구 결과를 봅니다. 자, 세 번째, 고기 안 먹고 뭐 먹느냐? 채식을 하는 게 좋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기 Vegetarian Diet and Gut Microbiota 이 논문을 살펴보니까 2016년도에 발표된 것인데 채식을 하는 사람들은 육식 위주의 식사를 하는 사람들에 비해서 섬유질을 많이 먹고 유익균은 주로 섬유질을 먹거리로 먹고 자라고 있기 때문에 이것을 먹으면서 유익균이 수가 더 많아지고 또 더 중요한 것은 섬유질을 사람은 소화를 시킬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유익균은 그 섬유질을 잘게 잘게 잘라서 소화를 시킬 수 있다는 거예요. 단쇄 지방산을 섬유질을 먹고 만들어내는데 짧은 사슬 지방산입니다. 사람의 소화력은 그 탄소가 연결되어 있는 그 지방이 탄소가 한 12개 미만으로는 잘라주기가 어려운데 요 유익균들은 4개 내지 6개짜리의 단쇄 지방산으로 쪼개준다는 겁니다. 자기도 먹고 살고 또 그 단쇄 지방산을 내가 좋아하는 이런 섬유질을 먹어주셔서 고맙습니다 하고 주인에게 바친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그 단쇄 지방산으로 이빨을 만들 때 집어넣고 또 근육을 만들 때 집어넣고 면역세포를 만들 때 집어넣으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 흙으로 벽돌을 찍을 때에 흙만 가지고 벽돌을 만들면 비 오는 날 풀어져서 힘이 없을 거예요. 그러나 지푸라기를 잘게 잘라서 집어넣은 흙벽돌은 돌멩이처럼 단단하듯이 이 단쇄 지방산으로 만들어진 면역세포는 핑크처럼 건강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면역력을 높여주고 우리 몸을 튼튼하게 해주는데 채식을 먹고 그것을 유익균이 먹으면서 만들어낸 단쇄 지방산이 어떻게 몸을 이렇게 건강하게 해주는지가 지금 다 밝혀지고 있습니다. 또
채식을 하면은요, 어느 한 가지 먹고 칼로리를 다 섭취할 수 없기 때문에 다양한 종류의 이 채소를 먹게 됩니다. 그러면은 이 박테리아가 다 먹성이 다르기 때문에 다양한 종류의 박테리아들이 번성하면서 건강하게 우리 몸을 만들어 주고, 그리고 유익균의 숫자가 많아지고, 유해균은 섬유질을 싫어하기 때문에 숫자가 줄어들면서 불균형이 회복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2021년 엠시스템스 저널에 발표된 것을 보면은요, UC 얼바인 대학생들을 대상으로 연구를 했는데, 미국인들은 평균 섬유질을 15g밖에 하루에 섭취를 안 하는데, 야, 섬유질이 이렇게 좋대더라. 그래서 40 내지 50g씩을 2주 동안 먹게 했더니 딱 2주를 실천했는데도 유익균이 8.3%가 증가가 됐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통곡류에 있는 섬유질을 하루에 40 내지 50g 정도씩만 먹어도 2주만 지나도 이 미생물 세상에서 엄청난 변화가 온다는 연구 결과를 봅니다. 네 번째는요, 설탕을 멀리하라고 나옵니다. 여기 Critical Reviews in Food Science and Nutrition 2021년도에 발표된 논문을 보니까 설탕은 유해균이 좋아한다고 밝혀졌습니다. 설탕을 이것저것 숨겨져 있는 설탕을 많이 섭취하게 될 때에 유해균이 우적우적 먹고 유해균 숫자가 늘어나서 불균형이 찾아오고, 그 많아진 유해균이 독소를 또 품어내면은 장벽이 다 녹아버리고 염증이 생기면서 장누수 증후군이 생깁니다. 그래서 장에 문제가 생길 뿐만 아니라 그 장으로부터 새 들어온 그 염증과 독소가 전신을 또 돌아다니면서 전신성 염증 질환을 또 유발시킬 수 있다라고 발표를 합니다. 자, 또 설탕이 생각보다 굉장히 우리 몸을 해롭게 하는 물질로 전문가들은 얘기를 하고, 심지어 설탕은 코카인보다도 더 강력한 마약이라고까지 표현을 하는데, 일단 그 중에 하나, 설탕을 즐겨 먹을 때에 만성염증이 어떤 과정을 거쳐서 발생하는지를 살펴봅니다. 헬스닷컴에 나온 걸 요약을 해보면요, 설탕, 당분을 먹고 또 단백질, 고기를 먹고 지방을 먹으면 이 세 가지가 우리 몸속에서 합성이 되면서 최종 당화산물이라고 하는 것이 나오는데, 이것이 염증을 유발하는 물질이라는 겁니다. 또 설탕을 과다 섭취하면은 유해균이 이걸 먹고 숫자가 늘어날 것이고, 그러면 유해균이 또 만들어내는 독소가 장에 증가가 되고, 그 독소로 장벽 세포가 녹아버리면서 장누수 증후군이 찾아옵니다. 그래서 독소가 장벽을 꿰뚫고 몸속에 있는 혈액으로 들어가서 이것이 결국은 전신을 흘러다니면서 염증을 발생시키는 문제가 생긴다. 세 번째 메커니즘은 설탕을 섭취하면은 결국은 쓰고 남는 설탕은 지방으로 합성이 됩니다. 몸속에 지방이 많이 생기면은 그 세포에 있는 인슐린 리셉터 부분에 그 기름기가 찌들어 버리면서 인슐린 리셉터를 인슐린이 눌러도 제대로 눌러지지 않으면서 인슐린 저항성이 증가가 됩니다. 자, 그러면은 인슐린이 더 많이 분비돼야 되고, 인슐린이 많이 분비되면은 그 즉시 염증이 증가되는 메커니즘을 통해서 염증이 생긴다는 거예요. 또 네 번째는 단 걸 먹으면 또 단 걸로 먹게 되면서 당분이 우리 몸속에 남아돌 거예요. 그러면은 체지방으로 합성이 되는데, 지방세포 자체에서 아디포카인을 방출을 하는데 이것이 염증을 생성하는 물질입니다. 이렇게 여러 가지 경로로 설탕을 먹을 때에 만성염증이 생길 수 있기 때문에 보암직스럽고 먹음직스럽다고 해서 다 먹지 말라고 하는 에덴 동산의 그 말씀을 다시 한번 새기면서 우리가 꼭 건강하게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다섯 번째, 소금을 좀 줄여서 먹으라는 것입니다. 국제보건기구에서는 하루에 이 소금을 섭취하라고 하는 그 권장량 2000mg보다도 우리 한국 사람들은 한 2.4배 정도를 더 많이 섭취하고 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뭐 좀 짜게 먹으면 어떠냐. 그래서 장내 미생물을 가지고 독일에 있는 도미니크 밀러 교수가 연구한 내용을 보면은요, 소금을 과도하게 섭취하면은 이 장 속에 살고 있는 락토바실루스 유산균이 터져서 죽는다는 것을 확인했다는 것입니다. 그 결과 TH17 헬퍼 T 임파구라고 하는 면역세포 숫자가 늘어난다는 것도 알게 됐는데, 요 면역세포가 많아지면은 염증을 많이 만들어냅니다. 대부분 자가면역 질환을 가진 사람들은 이 TH17 헬퍼 면역세포 숫자가 과도하게 많이 떠다니는 것을 보게 되는데, 짜게 먹을 때 이런 메커니즘에 의해서 유산균이 죽고 또 염증을 만들어내는 TH17 헬퍼 임파구가 더 많아지면서 염증성 질병을 유발할 수 있다라고 발표합니다. 자, 또 이제 여섯 번째, 식품 첨가물을 멀리 하라고 발표들이 많이 되고 있습니다. International Journal of Environmental Research and Public Health, 이 저널 2020년 11월 27일자에 발표된 것을 보니까 식품 첨가물, 색깔을 예쁘게 만들어낸 착색제, 또 맛있으라고 만들어낸 여러 가지 조미료, 썩지 말라고 만들어낸 여러 가지 방부제, 이런 것들, 자연계에는 없었던 것을 하나님보다 인간이 더 좋은 걸 만들어낼 수 있다면서 만들어낸 거의 모든 식품 첨가물들이 요즘에 얼마나 많은 질병의 요인이 되는지가 장내 미생물을 연구하면서 밝혀지고 있는데요. 식품 첨가물을 먹으면 놀랍게도 유익균은 이런 걸 싫어하고 유해균이 좋아한다는 것이 밝혀졌습니다. 그리고 그 유해균이 독소를 만들어내고 그 독소가 장벽을 훼손시키면서 과민성 대장 증후군을 비롯해서 여러 가지 염증성 질병을 만들어내기 때문에 이제 그냥 채식만 할 것이 아니라 이제는 자연계에 있는 천연 조미료들을 사용해서 맛있게 만들어 먹는 이런 요리법들을 우리가 좀 배우고 가르칠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일곱 번째, 스트레스를 멀리 하라는 겁니다. 여기 Journal of Neuro and Endocrinology, 이 저널 2018년 2월 달에 발표된 내용을 보니까요. 스트레스를 받으면 스트레스 호르몬인 카테콜라민 같은 것이 방출이 됩니다. 그러면은 이것이 뇌, 장, 연결축을 타고 바로 장내 미생물에 영향을 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스트레스를 받을 때는 유익균보다는 유해균이 증식한다는 사실을 확인했고, 결국은 유익균이 유해 독소를 방출하면서 다시 장뇌 연결축을 타고 뇌세포에 또 뿌려지면서 스트레스가 더 심해지게 되는 이런 스트레스의 악순환이 거듭되면서 여러 가지 질병들이 생길 수 있다고 얘기를 합니다. 제가 오늘 제 말씀을 좀 정리하면서요, 어, 제가 이 강의를 준비할 때에 하나님께서 영적인 세상과 육적인 세상을 다 그분께서 만드셨기 때문에 전혀 다른 것처럼 보이지만은 자세히 보면은 만드신 분이 같기 때문에 원리는 똑같을 것이다 라고 저는 생각을 했습니다. 네. 그래서 성경에서 나오는 영적인 치료, 즉 구원과 치료라고 하는 단어를 성경에서는 한 단어로 쓰고 있기 때문에 성경에 나오는 구원의 원리를 잘 살펴보면
이 육적인 치료의 원리도 거기에 담겨져 있을 거라 생각해서 그 원리들을 주로 찾아보고 그것을 가지고 치료를 하게 되는데, 이 장내 미생물들이 유익균과 유해균으로 패싸움을 하면서 우리 몸에서 치열하게 전쟁을 치르고, 유익균이 이긴다 그러면은 내 몸에는 유해균이 이기면은 내 몸에는 유해균들이 만들어낸 독소들이 가득 채워지면서 여러 가지 질병이 걸린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런데 이 싸움의 양상이 영적인 전쟁하고 100% 똑같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다시 정리를 해보면요. 건강한 사람의 몸속에는 유익균 대표주자 두 개가 한 26% 정도를 차지하고 있고, 유해균 대표주자 클로스트리디움이 한 13%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중간에서 박테로이데스는 눈치를 봅니다. 둘이 싸우면서 누가 이길까 하고 눈치를 보다가 어느 한편이 이렇게 계속 나가면 이기겠다, 그러면 그쪽으로 달라붙어 버리기 때문에 갑자기 전쟁의 양상이 달라질 수 있어요. 즉 유익균과 유해균이 2대 1의 비율로 들어있으면은 우리가 건강하게 살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영적인 전쟁에서도 원리는 똑같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선과 악의 대쟁투가 저 우주에서부터 시작이 되지 않았습니까? 그 내용이 계시록 12장에 보면은 나오는데, 그 내용을 간단하게 좀 살펴보면은 계시록 12장 7절부터 하늘에 전쟁이 있으니 미가엘과 그의 사자들이 용으로 더불어 싸울세, 용과 그의 사자들도 싸우나 이기지 못하여 다시 하늘에서 저희의 있을 곳을 얻지 못한지라. 큰 용이 내어 쫓기니 옛뱀 곧 마귀라고도 하고 사단이라고도 하는 온 천하를 꿰는 자라. 땅으로 내어 쫓기니 그의 사자들도 저와 함께 내어 쫓기니라. 계시록 12장의 모든 전쟁 역사가 정리가 되어 있는데, 그 중에 전쟁은 하늘에서부터 있었다는 것입니다. 미가엘, 예수 그리스도와 그리고 용, 사단이라고도 하고 마귀라고도 하는 자와의 전쟁이 하늘에서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하늘 전쟁에서 창조주와 피조물의 싸움이니 이건 뭐 살펴볼 것도 없었을 거예요. 결국은 미가엘 되시는 군대장관 예수님이 이겼고, 그 사단이 이 땅으로 내어 쫓겼는데 혼자 내어 쫓긴 게 아니라 그의 사자들도 함께 내어 쫓겼다 그랬습니다. 그러면은 그 사단과 함께 이 땅으로 내어 쫓긴 그 사단의 그 악한 타락한 천사들은 얼마나 될까 하고, 여기 계시록 12장 4절에 보니까 그 용이 이 땅으로 내어 쫓길 때에 그 꼬리가 하늘별 3분의 1을 끌어다가 땅에 던졌다라고 하는 말씀을 보니까 전체 그 천사들 중에서 3분의 1이 같이 땅으로 내어 쫓겼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3분의 1이라고 하는 것은 3개 중에 1개인데, 이 땅에서 우리를 도와주는 선한 천사가 둘이 있다라고 하면은 우리를 어떻게 해서든지 유혹해서 멸망하게 만들려고 하는 사단의 사자들, 타락한 천사들은 3분의 1이니까 한 1 정도 있다라고 생각할 수가 있는 겁니다. 이렇게 이 땅의 전쟁과 영적인 전쟁의 양상이 똑같이 진행이 되는 것을 보게 되는데, 저는 여기서 정말 한 끼의 음식이라도 우리 몸에 있는 유익균이 좋아하는 것을 먹어야 된다는 사실을 강하게 느꼈습니다. 2대 1의 싸움, 이건 별거 아닐는지는 모르지만 뭐 한 끼 정도에 어떻게 해서 하고, 여기서 유해균이 좋아한다라고 하는 음식을 보암직스럽고 먹음직스럽다고 하는 이유로 먹어버리면 눈치 빠른 박테로이데스가 야, 이런 식으로 진행이 되면은 유해균이 이기겠는데, 그러면은 중간균이
유해균으로 어느 순간 달라붙으면 2대 1의 싸움이 아닙니다. 26대 74의 싸움으로 갑자기 판도가 달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한 자들이 결국은 저 하늘을 또 다스릴 수 있는 축복을 누릴 수 있겠다 그랬습니다. 우리가 지난 1년 동안 이 대한민국의 보건복지부에다가 사람을 대상으로 장내 미생물 유익균과 유해균에 대한 연구를 좀 하겠다. IRB 이 윤리위원회에 허가를 신청을 했는데 대부분 많은 논문들이 아직은 동물 실험으로 하고 있습니다. 사람 대상으로 이걸 실험을 한다고 하니까 얼마나 깐깐하게 하는지 1년을 걸쳐서 드디어 IRB를 받게 됐고 연세대학의 건강증진연구소와 함께 이 논문을 이제 썼고 통과가 돼서 지금 인쇄에 들어갔습니다. 한 달 사이로 여기 한 80여 명을 통계를 내보니까 첫날 왔을 때보다도 비피도박테리움이라고 하는 이 유익균이 7가지 생활을 하게 될 때에 2,800억 마리에서 한 달 뒤에는 324억 마리로 이건 어느 한 사람이 아니고 80여 명 전체 평균이고 통계학적으로 이건 진짜 증가됐다라고 볼 수 있다. 유의하다. P-밸류가 0.00으로 나왔어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유익균으로 분석한 락토바실러스, 흔히 이 유산균이라고 많이 불려지고 있죠. 이건 3억 3천 마리에서 12억 6억 마리로 증가가 됐습니다. 이 로그를 씌워서 P-밸류를 계산한 것으로는 이게 또 유의하다고 나왔고, 유해균은 533억 마리에서 463억 마리로 요건 좀 줄어드는 게 더 좋겠죠. 요것도 이제 줄어드는 경향을 우리가 봤고, 그리고 중간균은 뭐 큰 차이가 통계적으로 없는 것으로 나왔습니다. 자, 이렇게 미생물이 뭔가 판도가 바뀐다. 그 결과로 굉장한 일들이 벌어지는 것을 보게 됐습니다. 오현민 씨가 이 프로그램에 오셨는데 태어나면서부터 과민성 대장 증후군으로 고생을 한 분입니다. 그런데 하루에 17번씩 설사를 하기 때문에 55년 동안 고생을 하시고 그리고 그 설사 때문에 직장을 한 번도 가져본 적이 없어요. 그런데 이 프로그램에 와서 장내 미생물과 연관되어 있는 질병이라는 것을 이해를 했고 여기서 얘기한 대로 7가지를 다 실천을 하는데 딱 한 달을 하니까 설사가 멎어지면서 평생 가지고 있던 과민성 대장 증후군이 완벽하게 치료가 돼서 55년 만에 이제는 직장을 다니고 있을 정도로 좋아지는 것을 봅니다. 뭐 과민성 대장 증후군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세포만 가지고 분석할 때는 설명이 어려웠던 질병들이 치료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제가 이제 4번째 강의를 하면서 제 강의가 이제 맞춰지게 되는데요. 혹시 또 더 궁금한 것을 갖고 있는 분들은 제 전화번호가 여기 있고 또 유튜브에 들어가서 백투에덴 TV를 치든지 백투에덴을 치든지 양일원 박사를 치면은 백투에덴 유튜브 홈페이지가 나옵니다. 거기에 한 오늘 같은 강의가 한 1,400편 정도가 올라가 있어서 거의 대부분의 질병과 치료 방법들이 오늘 이렇게 강의하는 것과 똑같은 내용으로 많은 종류가 올라가 있으니까 거기를 한번 참조하셔서 보시면은 도움이 될 수 있겠습니다. 한 주일 동안 또 이 강의 들으시느라고 여러분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또 더 건강한 모습으로 함께 또 만날 수 있는 날이 있기를 또 빌면서 제 강의는 오늘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